늙어서도 홀가분하게 혼자서 잘 사는 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년의 삶을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몰라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노년을 홀가분하게 사는 첫 번째 열쇠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옆집 노인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연금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남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는 남이 모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은 정서적 버팀목일 뿐 경제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왜 안 찾아오냐, 왜 전화 안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섭섭함에 화가 나고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얻으려 할수록 우리는 평온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 산다는 의미로 여기십시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바라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도 그들도 자유로워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습관은 노후를 거지처럼 만듭니다. 돈은 모아두기만 하면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할 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살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으십시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체면과 허세를 버리십시오. 남들 눈치 보고 체면 차리느라 돈을 쓰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내가 뭘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실속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원망도 놓아주세요.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가벼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긍정적이고 유머가 있는 사람의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발생률을 낮추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그것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홀로 서는 힘을 기르세요. 홀가분한 노후는 스스로의 몸과 재산을 건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건강관리는 최우선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픈 노인은 가족에게 걱정과 부담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은 헬스클럽에 갈 필요 없습니다. 설거지, 방 청소, 농사일 같은 노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꾸 움직이십시오. 몸을 놀게 두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 사고와 전신 기능 저하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다리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만드십시오. 혼자 살면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자는 습관은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합니다. 자기 먹을 재산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지 마십시오. 20에서 30%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방 한 칸,
살 집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추하게 살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한꺼번에 타서 사업이나 투자에 쓰다가 실패하면 곤란해집니다. 작더라도 꼬박꼬박 받는 연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미리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죽고 난 뒤에 남은 물건은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자식들도 귀신 붙었다고 안 가져가고 다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모두 선물이 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세 번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과 친해져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면 노후를 망치는 독이 되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젊은이들이 뿌듯해하며 노인을 존중하게 됩니다. 취미와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취미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화분에서 돋아나는 새순, 이런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 복지관 트레이너, 봉사, 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친구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유머 있는 친구, 함께 운동하는 친구,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친구,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소중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존중받는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잔소리를 멈추십시오. 20살이 넘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차라리 염불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는 시점을 정하십시오. 끝없이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나 결혼 등 도움을 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식에게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배우자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은퇴 후 24시간 붙어 지내면 갈등이 심해집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퇴직했다면 1년 또는 3년은 집안일을 도맡아 부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적당히 놔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유언장은 사는 사람의 문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배움을 계속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